안녕하세요. 어떤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 교육 관련 채널인 것 같은데 그 영상은 미국의 한 공원에서 노년의 남성을 인터뷰한 것이었습니다. 공원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그분은 미국으로 이민 온 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후회되냐는 말에 그 남성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니 후회가 돼요.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 못하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 우리는 깊게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다른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이 모국인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많은 이민자들처럼 그 남성도 아이들과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지 못해서 오는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모호한 상실의 저자 폴린 보스는 자신 또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뿌리가 뽑힌 삶 속에 내재된 모호한 상실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슬픔이 가족 구성원 내에 존재하고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필연적인 상실감까지 더해져 그 자체가 복합적인 정서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모호한 상실 첫 장은 저자의 가족 내의 안개처럼 부유하고 있는 상실감에 대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중서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성장했는데 내가 존경했던 모든 이들은 제각기 다른 곳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내 부모와 조부모는 더 나은 삶을 위해 20세기 초 대서양을 건너 비옥한 땅이 펼쳐진 위스콘신 남쪽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항상 더 나은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멀리 스위스에 남겨진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타국으로 떠나보내고 그리움의 병이 깊었다.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그들은 그리움과 회한을 담은 긴 편지들을 보내왔다. 편지는 늘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우린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가 친할머니와 삼촌에게서 그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며칠 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고국에 두고 온 노모를 애타게 그리워했던 것도. 그녀는 몹시 가난했었고 나중에는 전쟁 때문에 여행이 금지되어 결국 모녀상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질적인 향수병은 결국 우리 가족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다. 솔직히 나는 누가 내 가족에 속한 사람들인지, 누가 내 가족 바깥의 사람들인지, 혹은 내 고향이 정확히 어디라고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떠나온 곳의 어느 장소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땅에서의 어딘가일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내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나는 그들을 잘 모르지만 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무척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종종 정신이 어디 먼 데가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고국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깊은 상실로 남겨졌고 같이 사는 가족들은 그들이 겪는 부재와 존재의 모호함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 모호한 상실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슬픔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민으로 어릴 때 자란 고향과 부모, 친척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상실감을 바라보며 자라는 아이들.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는 장병을 기다리는 아내와 부모.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내가 알던 부모나 배우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 엄청난 워커홀릭이나 폭력으로 부재한 부모에게서 자라난 아이. 질병으로 예전에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까지
이 책에서는 모호한 상실을 겪고 있는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호한 상실은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응고된 슬픔, 예상치 못한 이별, 이별할 수 없는 이별, 끝나지 않는 상실, 사랑하기 때문에 희망과 절망 사이, 상실을 각자 그리고 함께 겪어야 하는 가족, 상실을 받아들이는 터닝 포인트, 내 안의 슬픔과 조용히 대면하기, 끝나지 않는 상실의 지평선에서. 그럼 이 모호한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장 내 안의 슬픔과 조용히 대면하기에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실을 극복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모호한 상실의 경우 슬픔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므로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이 사실 다른 보통의 상실보다 훨씬 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모호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견뎌낼 뿐이다. 장기적인 모호함 속에서 희망을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데 시시포스 신화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신들은 시시포스에게 산 꼭대기까지 바위를 밀어 올리는 영원한 형벌을 내린다. 그가 마침내 정상에 다다랐을 때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시시포스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희망 없는 노동만큼 무서운 벌은 없다고 신들은 생각했다. 이 이야기가 비극적인 이유는 성공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시시포스 자신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직면한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러한 끊임없는 노동, 더 이상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노부인, 끊임없이 실종된 자식을 찾아 헤매는 어머니,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실종 군인의 여동생,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 곁에서 24시간 내내 그를 돌보는 친구들이 바로 모호한 상실의 얼굴들인 것이다. 하지만 시시포스와는 달리 아직 해결되지 않는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에 매달릴 수 있다. 그런 가족을 위한 목표는 비록 모호함에 남아있더라도 변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 사실 수없이 많은 내 연구와 다른 임상 연구를 통해 그들의 모호한 상실에서 약간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상황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달라진 것이다. 질병이 사라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다른 방법,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 희망을 찾는다. 사람들은 놀라운 독창성을 발휘해 비극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것들에 희망을 불어넣는다. 실종 아동들의 부모들은 법률 제정자들에게 로비를 펼치고 어린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하는 데 성공하고 국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실종 아동의 사진들을 전 세계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든 가족을 둔 사람들은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적인 연합을 형성해 의료 종사자들의 관행에 대응하며 정부가 고질적인 질병에 대한 연구비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활동한다. 사람들은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것이 언제나 상실로 인한 비극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비슷한 상실을 겪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만약 모호한 상실을 초래한 세상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상실의 위험을 줄이는 활동을 하며 혼란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끝으로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의 문제는 모호한 상실 속에서 의미를 찾는 데 영향을 미친다.
세상을 논리적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장소로 바라보면 모호한 상실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누린다고 느낀다. 즉,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 관점의 다른 면은 속담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원인을 그들 잘못으로 보는 것이다. 그들 혹은 그들의 가족이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부도덕해서 그들은 정당하게 벌을 받고 있다고 여긴다. 이 세계관의 문제는 좋은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 질병과 자연재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은 심각한 상실에 빠질 수 있다. 비난거리를 찾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호한 상실감, 이 고통스럽게 지속되는 경험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좀 더 견딜만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모호한 상실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더라도 그 상실감을 조용히 대면하는 것이, 그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 나와 같은 상실감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